우리는 국제 에너지. 에너지 바우처가 도입된 지 올해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이 없는 살림에 큰 마음 먹고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도로 시상식을 열지 않고 표창장만 줬다는데 가슴이 짠하죠. 올해도 별도 용역을 주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돈 없으니까 몸빵한 겁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픈 그 마음이 모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가 20년쯤 됐습니다. 히스토리 잠깐 소개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감히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복지가 에너지 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위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기반은 에너지 복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전기요금 올리려면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대충 맞는 말 같지만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이번 참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복지 영웅들이 모인 그날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에너지. 에너지 복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송파에 살던 여중생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국감에서 전기불이 꺼지고 촛불이 켜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만큼 관심이 높았던 겁니다. 21세기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에너지 복지가 등장합니다. 당시 참여정부였는데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듬해 에너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에너지 복지 정책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했던 정책이 저소득층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에너지 복지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다뤄보기로 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돈으로 주면 다른 용도로 쓰니까 에너지를 구입하는 용도로 한정해서 산업부가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조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을 누가 할 거냐도 관심사였죠. 어쨌든 결론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을 맡았습니다. 산업부도 생소했겠지만 에너지공단도 생소했을 겁니다. 당장 인력도 문제였죠. 별도로 조직을 꾸릴 여력이 없어서 다른 부서 인력을 한 명씩 차출해 전담 조직이 꾸려지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변변한 시스템도 없고 우왕좌왕하던 시대를 거쳐 원래 10년이 된 겁니다. 본사 전담팀도 힘들겠지만 지역본부 직원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지자체 공무원도 힘들었을 겁니다.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영웅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은 방향이라면서 돈도 주지 않고 가는 길에 물건을 부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에너지공단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관계가 이랬을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시킨 겁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부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도와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주방장에겐 없는 게 없는 주방을 만들어주면서 다른 주방장에겐 변변한 공간도 없이 휴대용 버너만 줍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란 주방장이 에너지공단이란 주방보조에게 휴대용 버너로 음식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고 발품을 팔았던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맨땅에 헤딩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이죠. 그런데 분명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통장에 돈 꼽아주면 된다는 심플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나 절차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으니까 이들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지만 법이나 제도를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 대상자인지 명단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거기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정치권은 집행률이 낮다고 지랄까지 합니다. 최근에 한전과가스공사가 요금 할인 집행률이 낮다고 문매를 맞았죠.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자료가 없으니 대상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일수록 바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산업부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에너지 바우처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영웅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고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더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못합니다.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100만원인 A 가구와 1000만원인 B 가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난방비를 포함해 에너지 비용이 50만원 발생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수입이 높을수록 효율이 높고 수입이 낮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A 가구는 수입에서 에너지 비중이 50%를 차지하지만 B 가구는 5%에 머물러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10만원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A 가구는 10% 늘어나지만 B 가구는 1%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부가 요금을 결정할 때 가장 피해가 큰 지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냐 1%냐. 그래서 에너지 복지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같은 요금이라도 가정 내 비중은 10%에서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에너지 위기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나마 한전의 적자가 200조에 머물러 있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13조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수많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그로 인해 에너지 복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져가겠지만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오신 것처럼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소외된 이유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수여된 표창장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노력을 알아주고 기억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값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